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안전진단이 아예 면제를 해주겠다. 75%의 주민 동의율만 얻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형주택의 수요층들도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1월 10일 수요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 방안 대책으로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줘서 패스트트랙,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요건도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노후도 완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에 대한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용적률 상향, 용도적 변경이 담겨져 있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24년 상반기에서 25년 1월까지 전부 다 주택 착공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 대책으로선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소형주택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이제 신축 분양을 받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있어서 세제시 주택수 제외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분양뿐만 아니라 기존 기축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 아파트 가운데서도 준공후 미분양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서도 주택수 제외되는 요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폐지됐던 단기 임대주택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에서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했고, 4년짜리 단기가 아닌 6년으로 확대돼서 방안 대책이 담겨져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하고 중단 없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제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합리화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전부 다 완화된 상황입니다. 자, 사업 속도는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한 3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유예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대한 절차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는 안전진단이 전부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 이반 제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추진이 구성이 되고 조합 신청을 내면 설립 인가가 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되고 착공, 이런 절차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단축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앞으로 이 절차 사항의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이걸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만 될 수 있도록 유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추진위 구성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준공 이후 30년만 도과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조합 설립 인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안전진단이 완화되었습니다. 대표적 구조 안정성에 대한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굉장히 컸는데 그 구조 안정성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서 진입 문턱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축 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도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현행 기준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만 합니다. 약 67% 이상이 나와야만 하는데 60%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7%포인트 정도 완화된 수치인데 이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동의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5%포인트만 완화해줘도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가 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도 이외의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과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쉽게 예를 들면 재개발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무조건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이 선택 항목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 중에서는 면적 요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동수 기준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택 밀도에서는 접도율, 호수 밀도, 과속 필지 등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데,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이 선택 항목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재개발에 대한 노후 요건 완화가 됩니다. 현행 기준은 앞선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하는데, 이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했고,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50%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 촉진 지구는 뒤에 가서 또 나올 테지만, 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일반 재개발 지역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현행 기준 노후도 등 일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은 10%까지 포함이 가능한데 이걸 20%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유휴지, 나대지, 차고지 등 포함하지 않는, 구역 지정에 포함하지 않는 이런 토지들도 한 번에 정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 공유자 2명 이상의 명의, 이 공유자의 전원이 동의를 해야지만 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 근데 이 공유자 만약에 한 분은 찬성했고 한 분은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이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유자의 4분의 3 동의만 얻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유 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1기 신도시 등 노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 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도시별 청사진을 24년 하반기까지 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비 모범 사례를 24년 하반기까지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일명 시범사업단지를 일단 지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모범 사례로 아마 그 지정한 아파트는 먼저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또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25년까지 수립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계획 도시 정비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인데,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은 평균 용적률이 약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 조정될 거고요. 아파트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보통 우리 그 정자역 위치에 있는 정든마을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있습니다. 각각 필지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1단지부터 8단지 각각 전부 다 개개인마다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데, 그 정든마을이 하나의 또 통합으로 재건축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안전진단이 아예 유예가 아니라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 용적률 상향이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업성도 좋아지고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 조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이 출자와 투자를 해서 펀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자에게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재정이 지원돼서 재정 투입이 돼서 안전하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주 대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 단지를 먼저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별대로 각각 1개소 이상의 단지에서 먼저 이주를 조성하는 이주 대책이 담겨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속도 제고와 사업성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명 소규모 정비 사업이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일명 우리는 모아주택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모아주택 두 군데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될 경우에 그 지역 전반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조성이 돼서 지정,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진입문턱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요건이 좀 개선하는 방안인데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지정을 할 땐 구획 안에 필지들이 모여 있죠. 구획이라는 건 도로를 인접하는 획이죠. 그래서 건너편까지 이 도로 구역 지정이 함께 되진 않습니다. 근데 함께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에서 60%까지 완화, 그리고 관리지역은 50%로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24년 공모로 해서 신규 사업지 추가 선정으로 공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 속도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은 80%입니다. 일반 재개발은 75%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죠. 따라서 80%를 75%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80이 아니라 이제는 75%의 주민 동의율만 얻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5%포인트가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통합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도 이제 같이 함께 통합심의로 해서 대상이 확대돼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복합 사업에 있어서 참여를 좀 제고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심복합 사업의 토지주 우선 공급일,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공급일, 이걸 합리화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그 취득일, 일괄적으로 21년 6월 29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완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상가주 및
임대업자는 보상을 좀 다변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선 공급일 이후 무주택자는 1회에 걸쳐서 현물 보상이 되고, 그리고 입주권 전매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 이건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3080 공공 직접 분양 방식이었죠. 그래서 공공도심복합사업이 항상 추진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민간 사업인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방식,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 공공이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동의를 못하는 이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3년 24년 9월 20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으면 이제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지만 이거를 연장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연장하는 추진 방안을 내세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를 해서 광역으로 넓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사업,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일반 재개발 사업을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사업이라고 지칭합니다. 요 노도 요건 30년 이상의 건축물 현행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50%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확대해 주겠다. 자, 그리고 지구 지정이 된 곳은 용적률 완화 등 특례 부여를 24년 상반기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용적률 법정 상한에서 1.2배까지 완화되고 높이 제한도 배제하고 용도지역 상향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LH가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공공지원을 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수 제한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 설치 제한 폐지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30제곱 미만은 설치가 아예 불가합니다. 그리고 30에서 60제곱미터는 3개까지, 방 3개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절반까지만 방이 지금 설치가 가능한데 이거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주차장 기준 완화도 나왔습니다. 공유 차량에 대한 주차 면수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 기준이 완화가 된다면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형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지금 현재 세대당 0.6대입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대. 근데 공유 주차 대수를 5대5로 만약에 진행하게 될 경우에 세대당 0.62, 0.26대로 대폭 완화가 되고 공유 차량을 100%로 만약에 진행한다. 0.17대로 엄청나게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겠죠. 또 한 대가 0.44대 그리고 0.29대로 대폭 완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완화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게 될 경우에는 주상복합, 그러니까 상가도 함께 껴져 있는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 100%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상복합으로 지게 될 경우에 상가가 있게 되면은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히려 주택으로 해야 훨씬 더 세제 혜택도 많고 또 분양도 그나마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 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사업성이 제고됩니다. 또
오피스텔에 금지되었던 이 발코니 설치가 이제 앞으로 전면 허용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세대 주택처럼 똑같이 발코니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풀옵션이 아니더라도 가전제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될 수 있겠죠. 자, 아파트를 제외한 다양한 소형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개인 입장에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준공된 요 시기 때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지방 3억 원, 다가구 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5년 12월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 그러니까 분양받는 주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만 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원 이하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의 가격으로 산정이 되고요.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지방은 공시가격 3억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를 보게 되면 신규 주택을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에 주택세에서 제외해서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1주택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을 받았습니다. 2주택이 되죠. 자, 2주택이 돼서 주택수에서 얘가 제외가 돼서 1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제액 12억에 대한 공제, 그리고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최대 80% 공제받는 거, 이거 못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때는 특례 미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신축 분양 받을 경우에 2주택이죠. 근데 취득세에서는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로 적용한다. 그래서 2주택이 됐지만 1주택 취득 세율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2주택 이상부터 혜택을 부여받는데 2주택자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축 분양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3주택이 돼서 종부세는 3주택 과세표준 12억 원이 초과되면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부세 계산할 땐 이 신축 분양은 주택세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받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한 채가 들어오면 3주택 중과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얘는 주택세에서 제외가 돼서 2주택이 되는 겁니다. 2주택.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2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1주택은 내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 분양 받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만약에 매도하게 된다면 이 지금 신축 분양 받은 주택은 주택세에서 빠지고 임대주택도 주택세에서 빠지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택만 남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이런 혜택들은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2주택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을 신축 분양 받습니다. 3주택이지만 그럼 3주택이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8%입니다. 근데 얘는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2주택 세율인 기본세율로 취득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소형 기축주택, 신축 분양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만약에 내가 취득하게 될 경우에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고
주택세에서 제외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만 세제 산정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을 내가 구축을 매수했다. 그럼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지만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임대 등록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파트는 이미 폐지가 됐고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 복원하겠다라고 얘기한 지가 어느 시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는 지금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임대 의무 기간 10년짜리입니다. 소형주택은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이 10년짜리를 6년짜리로 단기 임대 유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도 이렇게 좀 단축하는 단기로 내세우겠다.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년짜리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뭐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데 아마 6년짜리 등록하면 10년짜리랑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6년짜리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임대보증 가입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가격 산정할 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서 시세 반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맞추는데 전세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선 허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선 이 공시가격의 126%가 적용되는 전세 시세로 맞춰야지만 허그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 지금은 현재 공시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되는 소형주택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예전 공시가격의 지금 현재 140%에 허그의 90%가 적용이 되는데 허그의 이 보증 비율은 기존에 원래 100%였다가 90%로 규제가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허그 규제는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시가격의 140%가 아니라 150%로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전세 시세를 높게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18년에서 19년 발표했던 3기 신도시 24년 상반기 2000 개양부터 25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해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본격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25년 1월 이내까지는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그리고 22년, 23년 기 발표된 광명, 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을 24년 하반기까지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준공 후 미분양 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대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향후 2년 동안 그 2년은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을 구입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제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존 1주택자가 최초로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소형주택 신축 분양을 받았을 경우, 그 경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언급했던 소형주택 신축 분양 받을 경우에는 1주택자가 추가적인 신축 분양을 받으면 2주택이고 이게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1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방 중공후 미분양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추가적인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에서 취득한다면 얘는 주택세에서 빠져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또 종부세 12억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형주택과는 이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 법 개정 이후에 1년 이내에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하도록 하겠다. 인구 감소 지역, 이것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었죠.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하겠다. 근데 요거는 추후 추가적인 지역과 이런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 확대 방안과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 대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대책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소형주택의 수요층들도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법 개정이 될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들은 전부 다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말씀드립니다.